네, 10시에도 라이브 오마이TV의 정치 라이브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박영식의 파면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신용현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박수를 그냥 진짜 오늘은 뭐 파면 라이브라서 어제도 파면이라도 하나 놓고 죄송합니다. 그 생각 못했네요. 파 들어가는 면이라도 저는 통째로 준비할게요. 그냥 대파를 뜯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파닭이라도 하나 주고 파닭이라도 그러니까 뭐 맛있는데. 사실 저희가 네. 이제 이렇게 환하게 박수치고 웃고 있다라는 게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파면 결정에 대한 어떤 소감이지 않을까 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분 다 뭐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8대 0을 일관되게 말씀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 거고 그 예상이라는 게 오늘 이 길 위에 쏟아진 많은 이 시민들의 바람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상식적인 예측과 동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또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용환 교수님은 딱 8대 0 11시 22분에 선고가 내려지는 그 전원일치의 순간 어디에 계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 오마이랑 함께 했잖아요. 한국역 앞에서 길바닥 폭풍 인터뷰. 그러셨구나. 오마이와 함께 예. 8대 0의 기쁨을 실제 저랑 박정호 앵커님하고 그 카운트다운도 했잖아요. 1987에서 그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읽을 때마다 무슨 월드컵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벌써 이제 시민들도 다 해석을 할 줄 알잖아요. 한 소절 잠깐 와, 또 한 소절 하면 와. 이미 이제 한 3분 안 됐을 때 이건 100% 8대 0 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을 했죠. 11시 한 3분 넘어가는 동안 분위기가 점점 이제 이거는 뭐 100% 파면이다. 이쪽으로 이어졌고 뭐 분위기는 그러면 이제 길 위의 분위기는 거의 뭐 월드컵 완전 뭐 물결 그 이상이었죠. 실제. 그렇습니까? 그랬군요. 현장에서 거의 통로 빼놓고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는데 특징적인 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차 낸다든지 반차 낸다든지 뭐 이런 저기고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제주에서 이제 아침 일찍 올라와서 한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어젯밤에 와서 이제 거기서 키세스 시즌 2를 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서 정말 감동이었죠. 저도 모르게 이제 울컥하고 눈물도 좀 핑 돌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오늘 그 눈물 좀 많이 흘리셨습니까? 아니 저는 일단 우리 오늘 오마이 TV 제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부터 나오셨다는 제보가 있는데 우리 스태프분들을 하루에 2번씩 제가 그래서 지금 댓글 더 반가워요. 더 반가워. 댓글에 MK님은 내일 장가 가는 사람 맞아? 이러고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내일 갑니다. 장가를 가는데 뭐 뭐 지금 제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고 이 나라가 정말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이 내란의 상은 그러면서 저는 사실 한국 정치가 윤석열 시대를 맞아서 정말 국민들한테 참을 수 없는 짜증과 이 괴로움을 주다가 정말 이 광장이 주는 감동 그리고 광장이 얼마나 강한지 시민들이 이긴다라는 이 국민 승리의 맛을 오늘 봤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아까 그 발표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너무 참 감사했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굳건한 우리 헌법의 위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근본 규범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걸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우지만 이런 게 헌법을 수호하는 거구나. 정말 좀 짜릿했습니다.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 또 눈물이 난 게 이제 영연백 그 대상자를 면하나? 그것도 일부 있죠. 목숨 걸고 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안도의 눈물.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소 고발한 거 물론 뭐 대통령실에 어느 누가 좋아서 고소 고발을 했겠어요. 뒤에서 등 떠밀던 뭐 김땡땡 뭐 등등 이제 제대로 할까? 조금 면하나? 이런 뭐 그건 농담이고요.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야말로 오늘 헌법 1조를 단톡에 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주인이 그동안 뺏겼거나 어거지로 밀려났었던 그 주인의 자리를 주권자로서의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정말 뜻깊은 날이었다. 그런데 또 무거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오마이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뒤에 오늘 흐렸지만 그래도 뒤에 바로 백악산 옛날 청와대 바로 뒷산 그리고 북한산 정상까지도 다 보였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쌓아놓은 똥이 이거 그 어때 또 북한산 이상으로 예. 여전히 많고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치우어야 예. 그야말로 이제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또 나가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첫날 예.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신발끈을 또 다시 동여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참 위대하신지 잠깐만 우리가 기억을 4달 전으로 좀 소환을 해보면요. 예.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끌어내린 겁니다. 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저는 그 응원봉의 행렬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우리가 탄핵을 가결시켰잖아요. 204석을 통해 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그 4달 동안도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하나도 도와준 게 없고요. 언론이 방해만 한 방해를 했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시민 주권의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냥 엑셀레이터 밟아가지고 뚫고 여기까지 그냥 온 거거든요. 예. 와,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놀랍고 정말 광장이 강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깨닫고 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광장의 힘, 시민 주권의 힘을 이렇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예. 전 너무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힘을 정말 느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바로 저희 오마이 옆에서 이제 AP통신 기자가 이제 전송을 하고 있었고 또 예. 그 인파들 중간쯤에 이제 CNN에서 생중계를 했죠. 그래서 오늘 전 세계 시민들을 제대로 계몽한 날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파워가 이 정도다. 예. 트럼프 예. 의사당 난입, 예. 유혈 사태 이런 것들을 봤던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우리는 못한 거를 완전 그 평화롭게 예. 한국 사람들이 해내네. 물론 시간이 약간 길어졌지만 뭐 그건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결과를 놓고 볼 때 예.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예. 오늘 전 세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함과 예. 정말 평화적인 걸로 네. 어떤 해결을 보는 이런 것들을 잘 계몽시켜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정말 박수를 마음껏 쳐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분들께 정말로.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 이제 이런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제 이 한 문장에 두 분의 말씀이 다 담겨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오늘 이 장면 때문에 많이 추락했던 이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으로 역동적이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와 이 헌법 수호를 위해서 길 위에 쏟아져 나와서 한 목소리로 외쳐서 윤석열을 끌어내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은 국가들이 할 것 같고요. 지금 라이브를 이 시간에 하는 거냐라고 자꾸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 라이브 맞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정치 라이브고요. 오늘은 특별히 파면 라이브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왜 내일 새신랑은 여기에 있는 거냐는 말씀을 주시면서 화이트 토른님께서 보수의 희망 신인규 변호사님 미리 결혼식 축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또 후원 주셨고 아슈님은 윤석열 씨 조속한 복귀를 바랍니다. 라면서 서울구치소 관계자 일동들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센스 있는 댓글과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보호를 해줘야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사방 저 철창으로 잘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식사도 주고 급식 제대로 되고 이런 대로 잘 보호를 해야죠. 규칙적으로 워라벨 맞출 수 있는 윤석열 씨는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으면 성경 좋겠고. 공부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심화학습할 수 있게. 그 짧은 기간에는 많이 못 읽었을 것 같으니까 평생 성경 공부하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오늘 파면 결과를 보면 22분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22분 중에 후반부에 한 3분 정도가 가장 좀 기다렸던 말씀이고 그리고 좀 통쾌했던 대목들 대한 국민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들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체포 지시 대신에 위치 확인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인상 깊었던 표현들이 왕왕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2분 전체가 다 명문이긴 합니다만은 신용화 교수님께서는 혹시 오늘 22분의 결정문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대목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누구나 이제 마지막 대목은 다 가장 기대한 거고 서론본론 결론이라고 보면 이제 다 알 수 있었던 건데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던 이제 국군 통수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네. 물론 이제 국군 통수권 그 통수라는 단어는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죠. 사실 일본의 제국주의 황제에게 이제 충성하는 그런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는 듯한 그런 이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제국주의 시대의 표현이라서 이제 그냥 국군 지휘권이죠, 사실은.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군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간결한 문장으로 엄중히 꾸짖은 거거든요. 네,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군을 마음대로 지 사병화해서 동원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예.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담긴 그 의미를 보고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신은기 변호사님요. 저는 뭐 그 헌재가 항상 파면할 때 쓰는 주요 문구기는 한데 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예, 문영배 대행이 제가 지금 한 그 액센트를 똑같이 주고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딱 숨을 쉬면서 그 이익이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니까 집에 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문구를 그렇게 간절히 저도 기다려 왔었는데 네. 참 그 문구가 나오는 순간 네. 탄핵을 확신하면서 네. 참 너무 짜릿했던 예.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변호사님 근데 재판관들도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이벤트고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떤 국가는 평생 없을 수 있겠죠. 문영배 재판관은 이 결정문에 대한 낭독을 연습을 미리 했을까요? 당연히 연습하죠. 오, 그래요? 완벽하게 연습하죠. 연습했다는 거죠. 아, 일본 막다 아유 이거 전 세계가 보는 거고 예. 단 한 번에 이건 실수도 용납이 안 되니까 예, 물론 예. 말을 버벅거릴 수는 있는데 긴장하면 오늘 몇 번 그러긴 했지만 예, 근데 뭐 너무 잘 하셨고 그 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당연히 연습을 하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판결문 자체가 한 114페이지 이렇게 굉장히 긴데 네. 이걸 선고 요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딱 20분에 맞춰서 예.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 이제 읽다 보면 뭐 21분 걸릴 수도 있고 이제 22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예. 딱 그 헌재가 20분이라는 시간에 좀 맞춰서 쓰던 예. 그 관례에 맞춰서 오늘도 연구관들이 예. 그 요지문을 만든 걸로 보여져요. 그 헌재가 이제 관행 관례를 얼마나 중시하느냐 사실은 이제 디테일에서 답을 찾는 건데 제가 그 4월 4일 날 이제 선고 길 지정한다는 거를 화요일 날 그걸 이렇게 맞췄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포인트로 봤던 것들이 헌재가 정말 관례를 관행을 중시한다. 그럼 박근혜 파면 당시에 예. 오후 평일을 2시에 하던 거를 3시로 바꿨거든요. 네. 바꾸면서 바로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평일을 하고 5시 40분에 길 지정에 대해서 외부로 이제 공표를 했어요. 예. 그 요번에도 지난주 금요일쯤부터 이제 오후 3시로 그걸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임박했구나. 네. 이유는 몰라요. 2시와 3시 차이는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런 거죠. 그리고 11시의 마법이라고 네. 11시 매직이라고 그건 뭐 찌라시처럼 밖으로도 많이 다녔지만 예. 실제로 10시에 한 건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11시에 와서 딱 아이고 이 녀석이 빅스비라고 네. 빅스비가 인식했나 봐요. 네. 11시에 딱 한 건 박근혜 파면이 11시였습니다. 그 11시였죠. 예.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 박근혜 파면할 때 이정미 당시 그 재판관이. 재판관이 읽은 시간이 23분입니다. 아. 근데 오늘 보시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 권한 대행이 엄청나게 빨리 읽죠. 빨리 읽고 예. 시계도 간간히 봤고. 네, 시계를 중간에 5분 때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23분 거의 동일했습니다. 마지막 22분 딱 보고 지금 시간 11시 22분 하면서 예. 얘기하고 이제 23분이 된 거죠. 하나의 네.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예, 하는 그래서 거죠, 사실. 정말로 이 독해까지 완벽하게 역시나 그 우연의 일치 같지만 예. 이분들이 그런 관행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예. 연습 철저히 하고 예. 뭐 토시 하나 그다음에 어떤 발음 하나까지 마지막 파면한다 이건 마치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를 아니 한 그리고 거죠. 이제 뭐 저도 옛날에 이제 군복무 할 때 저도 이제 공익법무관 생활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 자료 쓰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다 시간 다 재서 씁니다. 언제쯤 갔을 때 언제 읽고 하는 걸 다 우리가 미리 테스트를 하고 이제 올리는 거니까 다 계산해서 하는 거고 무엇보다 그 결정문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쓰는 게 없거든요. 정말 군더더기 없는 문장. 네. 저 정말 수려하죠. 그렇게 네. 해서
딱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쭉 가지고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참 한 땀 한 땀을 얼마나 공들여서 그 연구관들 사실은 헌법 연구관들이 우리 변호사 시험 보면요 한 1,500명 합격하거든요. 그 중에서 요즘 이제 등수가 공개가 됩니다. 요즘에는 탑 오브 탑이에요. 1등이 갑니다. 1등이. 그러니까 헌법재판 연구관은 아무나 못 가는 곳이기도 하고 예. 또 그 재판 연구관도 그럴진데 헌법재판관은 3권 분립해서 3명씩 뽑아서 가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법관의 영예를 사실 가지는 곳이기도 하고 네. 또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는 대법원하고 늘 경쟁 체제에서 사실은 대법원보다는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란을 딱 겪으면서 우원식 의장 입장 여러 번 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낸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러네. 솔직히.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대통령 딱 정리했거든요. 네. 위상이 누가 더 올라갈까요? 헌법재판소가 더 올라가는. 저 이제는 대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더 위로 가고 예. 아마 그 고등부장들 중에 당신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은 대법관 갈래 헌재재판관 갈래 그러면은 다 헌재재판관 이제 가고 싶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상이 올라가니까. 네. 위상을 그게 올리려고 시간을 좀 끌었나? 너무 끌었어. 너무 올라갔어. 근데 뭐 별개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서울 서부지법 그 폭동이 있고 난 다음 날 차라리 저는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랬어, 길 했어야죠. 위에 나와서 예, 사실은 나왔어야죠. 입장 사법부에 표명이 대한 맞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폭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의지를 보여야 되고 아니 뭐 자기 맘서 고관 대작입니까? 뭐 얼굴도 안 비추는 거예요? 네. 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은둔형 무슨 뭐 스타병 걸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수호자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상이. 대한민국은 국회의장 뭐 서열은 우리가 1, 2, 3이 나눠놓지만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돼서 국민들이 지금 길에서 모든 걸 바쳐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일국의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의 의지조차 안 보인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다 부끄러운 보니 일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게 만만해 보였으면 소위 극우 또 보수에서 바로 이제 즉시 석방 예, 이런 예. 거 이제 이후에 이재명 대표 2심 예. 무죄 예. 패소한 거죠. 네. 그러고서 이들이 이제 그 앞전에는 자기들 즉시 항고를 그냥 즉시 포기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즉시 상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제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해부를 해야 된다. 또 직권으로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 아니 조희대 대법관이 자기들 보기에 그렇게 만만하게 자판기예요? 파기 자판기야? 그런 정도로 그분이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린 거죠. 뭐 자업자득이죠. 뭐 네. 이번에 이제 그 결말을 보셨으니까 글쎄 뭐 문제라는 건 늘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이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요 대목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가 거라고. 단적인 예화 말씀드리면 네, 또 있어요? 얼마나 인지도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 이름 국민들이 다 다 외우실걸요? 대법관 한 3명만 대보세요. 아 모르겠네요. 모르잖아. 전혀 조희대, 모르죠. 천대엽 하면 몰라 그다음부터는 네, 네. 저도 몰라, 몰라요. 몰라. 잘 네. 보지도 않아 그냥 솔직히 네, 네. 존재감도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위상의 차이. 근데 헌법재판관 김영두, 정정미, 정정미, 문영배, 이미선, 이미선, 문영배, 그다음에 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뭐다 외 정계선. 정계선 다 빼면 안 외워요 되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정계선. 이게 얼마나 헌법재판소가 위상이 올라온 건지를 요 인지도 차이로도 네.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아, 이 그럼요. 대법원장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도 그때도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 워낙에 또 많이 알려져서 호남선이 아니라 정계선, 그렇죠. 경무선이 아니라 정계선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정영식이 아니라 박영식으로 들리는데 아니 그리고 정계선이 바를 정자로 바른 개선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바르게 가신 거예요 그분이. 네. 대정문을 항상 바르게 씁니다. 예, 저는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야말로 그 개선되었고요. 팬클럽이시죠?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께서 윈블던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예. 프랑스 오픈이라고 누가 또 농담하던데. 그러니까요. 테니스 열심히 하시고 예. 우승하십시오. 예, 응원드리고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재판관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뭐 전체 의견 뭐 이 사실 법률가들이 오늘 이 결정문을 법리적으로 크게 이제 해석할 게 많이 없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를 다 반영했고 네. 상식적이고 합리를 갖춘 또 헌법의 가치를 그대로 살려준 판결이기 때문에 얘기할 건 없는데 다만 그 안에 이제 보충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보면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 탄핵 소추권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언급하면서 같은 회기 내에
횟수를 좀 제한하는 게 어떠냐라는 보충 의견이 있었고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이 어떤 보충 의견을 보자 하면 여기서 이제 전문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요 보충 의견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설명할 게 없냐면요.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이것도 설명할 게 없어요? 아니,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의견서를 길게 이제 결정문 썼잖아요. 예. 왜 설명할 게 없냐면은 하도 결정을 늦게 내려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다 법적으로 설명을 저도 한 10번씩 다 했던 것들이에요. 예. 소추사유 5개 다 외우겠고 그리고 뭐 절차 요건 다 외울 정도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설명할 게 없는 거고 앵커께서 물어보신 대로 보충 의견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헌재에서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보충 의견과 별개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충 의견은 말 그대로 주장과 논거가 똑같은데 예. 플러스 알파로 살을 붙이는 걸 보충 의견이라고 하고 아. 별개 의견은 인용 결정은 똑같은데 나는 논거를 다르게 쓸 거야라고 하면 또 별개 의견을 쓰는 거라 그건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을 붙인다고 보는 게 이제 보충 의견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복형, 조한창 둘이가 보충 의견을 하나 내고요. 예. 그게 증거 능력 관련해서 하나 냅니다. 둘이서. 그때 이제 이미선, 김영두 둘은 또 반대의 입장에서의 보충 보충 의견을 의견이 또 내요. 있어요. 네네. 요건 뭐냐면은 탄핵 심판을 할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좀 전원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는 건 들은 거 예. 들은 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엄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조한창하고 김복형의 생각이고 예. 저기 그 김영두, 김영두와 이미선. 이미선은 또 반대로 아주 완화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답만 말씀드리면 조한창, 김복형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왜 틀린 얘기냐면 헌법재판은 더 단순한 재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화해서 보자라고 하는 김영두, 이미선 말이 맞는 겁니다. 헌법 위반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과 형사 재판에서 뭐 예를 들면 증언 증거들을 다투는 건 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네. 헌법재판은 직을 뺏는 거거든요. 음. 굉장히 완화된 증명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 가서도 진찰 받잖아요. 감기약 네. 받아올 때. 네. 그때 뭐 MRI 찍고 이러진 않죠. 그럼 과잉 진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안 해요. 그냥 청진기 대보고 아 체온 36, 37도 약 주는 거거든요. 이거 비유 좀. 근데 만약에 수술을 받으러 가면 MRI, CT, 피 검사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형사 재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술처럼. 근데 지금 김복형, 조한창 이분들은 헌법 재판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봐야 돼.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 형사 재판 지기현한테 가서 하시고 왜 여기서 네. 하냐 이거예요. 네. 그 차이가 있는데 보충 의견이 갈린 거고. 예. 제가 요새 포인트가 뭐냐면 네. 조한창, 김복형이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한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걸 본인들이 아니까 네. 이번엔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거의 입법 제안 같은 얘기거든요. 네.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하느냐? 시간 지연을 위해서 하나만 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고 정영식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식 재판관도 일사부재의 얘기를 하면서 일사부재라는 건 한 회기에 이제 한 번만 올려야 된다라는 국회법의 원칙인데 탄핵의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입법론을 또 제안하고 있어요. 그 입법론 제안하는 걸 여기다 왜 씁니까 결정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시간 지연을 위한 거다. 그럼 지금 계산 나오죠.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요 세 명이 좀 찝찝하다 이랬었는데 네. 실제로도 입법론이나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시간을 끌기 위한 논리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보충 예. 의견까지. 예. 그 시간 지연에 저는 큰 이분들이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법리적인 재밌는 거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지금 신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해줬고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정영식 재판관부터 앞으로는 하면서 입법 제안하는 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은 했어요. 이런 결정문 뭐 안 당연히요. 쓰거든요. 이건 안 삼권 쓰죠. 분립에도 혹시나 또 이것도 위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엄밀히 보면. 여튼 저는 이제 정무적이거나 어떤 흐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 보충 의견 그 두 분 김복형 또 누구죠? 저 조한창 두 조한창. 분 의견대로 한다면 그걸 엄격히 적용하면 언제까지 이 헌재를 끌고 가야 돼요? 아유. 법원에 예. 대법원 3심까지 끝나야지 이거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엄격하게 적용하면 증인을 수백 명을 부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죠. 평생 해야 돼. 평생 네. 재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걸 하나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끌어지면서 물론 이분들이 이제 시간을 일부러 끌려는 게 있었겠죠. 네. 저는 5대 3의 동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레이더를 돌렸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적은 없었어요. 5대 0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무대뽀로 시간을 끄는 부분들 이런 거는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 다 보셨지만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데 1분도 안 걸리게 되는 부분들 또는 33명의 그 폰이 이제 이 통화 내역들이 이제 다 오픈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어떤 아주 무도한 그런 지시들이 내려지고 이런 것들이 그 중간에 다 이제 오픈이 되고 했잖아요. 근데 비퍼와 애프터로 따졌을 때 가장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분들이 아무리 끌어도 도저히 안 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무죄. 하면서 야 이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얼버무리고 뭐 어떤 입장 표명을 끌었다 쳐요. 그러면 그 뒤에 끌었을 때의 법리적 실익과 실질적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실익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무죄가 나오면서 소위 시간을 끌기를 바랐던 그 커맨드 포스트가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여기서 이제 플랜 B가 안 쓰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플랜 B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막 서로 막 중구난방으로 갈려져 가지고 그런 이제 효과들은 있었다. 그래서 뭐 이들이 안 그랬으면 3월 26일 그 분기점이 아니었으면 또 더 마냥 끌었을지도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3월 26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였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보충 의견에 대한 그 해설을 두 분께서 해주시면서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전원 일치 의견이고 8대 0이고 윤석열의 파면 사유에 대한 쟁점들은 다 모든 재판관이 동의를 한 것이지만 나름 이 세 명이 이런 보충의원을 남김으로 인해서 어떤 좀 체면 칠해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시간도 끌고 맞습니다. 체면 칠해도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야 우리도 숨 좀 쉬자, 우리도 좀 살자. 야 우리 임명해 준 사람들 있잖아. 그 뭐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팁을 남겨놔야 그들한테 나중에 사실은 내 속마음을 이랬는데 말할 거 아니냐 하는 그 정도는 다 해준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충 의견도 아예 또 상반되게 둘이 쓴 건데 토론을 좀 했겠죠. 그러면서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간 지연으로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보충 의견으로 반박할게 라고 하면서 둘이 또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딱 대립 구도가 딱 보이는 거죠. 내부에서 토론할 때.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그 재판관들이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온지 또 성향은 어떠한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이런 각기 다른 관점을 담을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만 어쨌든 제가 다시 확인하지만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8대 0이었다. 이제 그 이상 그 이하는 별로 이제 논의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김복형 재판관은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재판관? 이번에도 지금 보충 의견 쓰면서 상당히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헌법 재판관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참 저도 그냥 변호사에게 한 명일 뿐인데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받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붙여버리잖아요. 과거에 한덕수 판례를 봐도 그 결정 때도 김복형 재판관만 유일하게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갑자기 상당 기간이라는 거를 본인이 부여하면서 한덕수한테 면죄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률 창조는 재판관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을 해석해야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위헌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정계선 재판관도 파면하자고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이건 괜찮아 상당 기간이라는 게 내 눈에는 보여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재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좀 상당한 저는 좀 월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5대3 5대3 하면서 가장 간판으로 이제 소위 많은 패널 분들이라든지 법률가 분들이 지적했던 분이 이제 정영식 재판관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인연 맺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그 이 노선에 있어서 인용에서 벗어났다는 거를 사실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대3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도 나타나서 오늘 결과적으로 봤듯이. 각하냐 아니냐의 부분이잖아요.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다룬 부분은 일종의 이제 이 내용을 갖고 대문을 열고 들어갈 거냐, 아예 문부터 그냥 못 들어가게 막아버릴 거냐인데 이 부분에서도 뭐 강한 그런 어떤 부정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대략 역시나 들려오는 말이 맞구나였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뭐 방송에서 무조건 8대 0이다라고 이제 공개했던 그 강력한 논거가 뭐였냐면
지금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검색어를 한번 쳐보세요. 다수 이거는 이제 신 변호사가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주심, 결정문 이렇게 검색어를 쳐보시면 어제 이제 일제히 보도됐던 게 뭐가 있냐면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마지막 결정문을 누가 쓰느냐 주심이 있습니다. 주심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완결을 하는데 정형식 주심이죠. 네, 주심이 만약에 소수 의견이다. 주심이 다수 의견일 땐 당연히 주심이 씁니다. 예. 이건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심이 소수 의견이면 다수 의견의 선임자가 쓰고 소수 의견 주심이 빠지고 보충 의견만 단다 이렇게 이제 딱 봤어요. 이게 여러 뉴스에 어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11시 가까이 돼서 레이더를 왕창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어제 밤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 한 10분 정도에게 무조건 이건 8대 0입니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때 레이더에 걸린 게 뭐냐면 네. 결정문을 지금 누가 쓰느냐 만약에 소수 의견이 있으면 정형식 주심이 못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파악했죠. 뭐 누가 누구랑 산책론을 얘기하신 분도 있고 뭐 별의별 무슨 논 있는데 여러 의견들을 누가 딱 떨어지게 정형식 주심이 쓴다 이렇게 안 알려주죠. 근데 쭉 레이더 돌려서 나온 결론은 정형식 주심이 쓰고 있다예요. 그래서 100% 이건 8대 0이구나. 왜? 정형식 주심이 다수 의견에 섰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함께 동조할 확률이 99겠다가 그동안에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바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정형식 주심이나 누구 이제 특정 재판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던 뭐 오늘 누가 이제 이벤트처럼 예. 그동안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동의가 안 됐던 겁니다. 예. 뭐 두 분 다 워낙에 정확하게 예상을 해주셔가지고 듣는 시청자분들 참 쉽게 또 두 분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논거도 정확하시고요. 충분한 이제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근데 또 방송 도중에 이 홍매와 슈퍼챗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베티님, 신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축의금 미리 쏘신 거 아니죠? 예, 내일 감사합니다 우리 베티님. 내일 장가 가시는데 보태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밑에 댓글 다시는 분이 오마이 TV가 다 가져가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 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 건 아니에요. 응원을 하실 거면은 1002-232-995542 우리은행 박영식 계좌로 주시면 제가 받아서 다시 넘겨드릴게요. 우리 오마이 TV에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도 네. 우리 오마이 TV가 예. 정말 큰 역할 많이 역할을 했죠. 했죠. 진짜. 아니 이 응원봉. 계엄의 밤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엄의 밤에 때부터. 64만의 위협을 달성한 맞습니다.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연호 대표님께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신용환 교수님 출연료 좀 더 주세요. 자, 그래요. 보너스. 예, 저도 더 주시면 좋죠, 뭐. 예.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포커스를 이제 안국역 쪽에서 용산 쪽으로 좀 맞춰 보면은 김성훈 차장이 오늘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윤석열이 현충원에 들러서 청사로 올 때 도열할 수 있도록 대비해라. 뭐 이런 지시를 하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는 결국 뭐 기각을 실제 기대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거고 혹시 뭐 오늘 승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과도 아닌 뭐 개사과입니다. 어정쩡한 메시지였잖아요. 네, 딱 4개 패러그래프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예. 자기 지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문구 하나씩을 우리가 헌재 결정문 읽듯이 예. 한번 읽어보시면 예. 세 패러그래프가 물론 짤막하니까 뭐 네.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지지자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전 국민에게 석고대자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저를 그렇죠. 지지해 주신 네. 그게 써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마지막만 예. 우리 이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인데 거기서 정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예요. 그런 기도 저희 원하지 않아요. 우리 그럼요. 알아서 우리가 할게요. 예. 정말 개사과 수준의 네. 사과도 아닌 것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뭐 이런 걸 하면 예. 통념의 석인이 뭐 이상한 표현 쓰면서 잘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네. 말을 쓰면서 예. 유감 표명도 아닌 것이 사과도 아닌 것이 그게 개사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개사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그러면 어제 이제 갑자기 두 가지 큰 얘기가 돌았죠. 하야설이 하나 있었고 맞아요. 어제가 네. 아니라 이제 하야설 며칠 전부터 예, 예, 있었고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또 어느 축에서 그 소위 사과에 대한 문장을 쓰고 있다. 예. 대통령 저 한남동에 모여서. 예. 근데 제가 그에 대해서는 경험치에 빗대서 제가 예. 턱 밑에서 본 윤석열 김건희의 경험치에 빗대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걸 뭐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네. 있었습니다. 예. 매사 승과 패로만 재단해 온 사람이에요. 네. 이기고 지구예요. 근데 졌어요. 제 지은 놈 그냥 깨끗한 놈 뭐 예. 이런 식으로만 항상 이제 재단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온 것도 항상 이기고 왔단 말이죠. 중앙지검장도 됐고 검찰총장도 됐고 후보도 됐고 또 대통령도 됐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12.3 내란의 밤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본인들이. 예. 물론 오늘 이제 결론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 그래서 이들이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대법관 등등해서 엄청나게 자기들 나름대로 펌프질도 하고 예. 최고의 그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끝까지 작업의 끈을 놓지 않았죠. 네. 열심히 자기들도 왜냐하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니까 살기 위한 본능으로 엄청나게 움직였죠. 예. 마지막 답에 대해서 본인들도 헷갈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 돌아간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 헤드들만 밑에서는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경호처 제가 경호처에 대한 걸 많이 오픈을 드렸지만 밑에 멤버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실제 예.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재밌던 게 그래서 그랬는지 그저께 갑자기 누가 제보를 하기를 아크로비스타 앞에 차벽을 경찰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윤석열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하지도 않고 예. 이건 있었어요. 뭐냐면 코바나 때부터 그 모셨던 비서들 있잖아요. 예. 뭐 유땡땡 정땡땡 다 알려져 있죠. 이들이 아크로비스타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거는 뭐 정확하게 하면서 몇 가지를 체크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믿겨서 그저께 밤에 예. 11시에 저희 집이 그쪽이 아닌데 일부러 돌아서 거기를 또 가봤잖아요. 아크로비스타. 네. 차벽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잘못했구나. 경찰청 또 경비부에 이제 또 물어봤죠. 했더니 지금은 그 이제 오늘 이전이잖아요. 그저께니까 예. 헌재 방어하는데도 너무나 벅찹니다. 지금으로서는 총력을 그쪽에 기울이고 있습니다가 기본 답이에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은 틀렸구나. 역시나 예. 이들은 먼저 저절로 승복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네. 제가 하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대 빵이라는 걸 미리 본인들이 확실하게 확인하면 그때는 하야도 할 수 있다. 선빵이잖아요. 예. 어차피 정치 질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네네. 헌재 가서도 마지막 멘트도 보세요. 선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거대 야당의 폭정이 어쩌고 하잖아요. 국민들 놓고 간첩이라는 단어 뭐 이런 게 몇십 번씩 등장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8대 빵이 확실하면 그때는 하야 이건 선빵으로 흐트러뜨리는 거죠 전선을.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어삼이사하다 아직 불확실하다 할 때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예. 왜냐 오늘 아침에 보수 유튜버설이라고 제가 농담했는데 아침에 보수 유튜버들이 뭐라고 말이 바뀌었나를 다 봤거든요. 예. 그들이 뭐 5대3 뭐 각하 기강 뭐 4대4 기강 막 나오다가 오늘 4대4 각하 그러나 점점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헌재로 진짜 자신 있으면 뭘 헌재로 할 게 뭐 있어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계시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여튼 그러면서 그들도 일말의 기대와 헷갈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와서 이제 이상 반응이 막 오는 거죠. 현충원 이런 건 일부 기대도 있었으니까. 예. 근데 밑에는 전혀 안 믿고 특히 대통령실, 용산 집무실의 행정관들, 예. 직원들은 살아 돌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간접적 잣대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아닌 과학이죠, 사실은. 같이 일했던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한 120여 명이 있어요. 예. 대선 때 그들한테 제가 주로 물어보죠. 믿는 사람 있느냐? 그 중에 굉장히 극우에 가까운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안 믿는데요. 안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끝났다, 틀렸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헤드들은 착각하고 어삼이사 하고 있다가 예. 오늘 이제 이거 발표 나고 여러 가지 또 밖을 도는 거 보셨죠? 예. 그런 이상한 밖을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김건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도 사실 궁금한데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그 밖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요신문이라는 언론이 최은순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건 뭐 사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김건희의 상태가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이걸 좀 미뤄 짐작해 보고 싶습니다만. 일단 최은수 씨한테 전화를 거는 기자분들도 대단해요. 그분이 이 뭐 할 때 노출될 때마다 번호를 바꾸는 분인데 네, 어떻게 알았지? 참 신기하게 그렇게 이제 통화하는 기자분들도 대단하시다. 김건희 석방 이후에 3월 8일 석방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가 조용했잖아요. 네, 네. 왜 조용했겠어요? 다음을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더 오버하면 예. 모든 게 산통이 깨집니다. 예. 그래서 민정수석 포함하여 그 변호인단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사법 법조 카르텔이 무지하게 바쁘게 움직였죠. 물밑에서. 예. 위에서는 조용히 있는 거죠. 김건희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였죠. 심지어 새벽에도 어떤 거 알아봐라라고 지시하고 심부름하고 뭐 했다라고 해서 이제 불만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저한테 오고 예. 이렇게 이제 바쁘게 움직였는데 딱 패를 까고 오픈하고 보니까 파면 나왔어요. 예. 어쨌겠어요. 완전 멘붕 패닉이죠. 그러니까 오늘 받은 그런 밖을 황당한 거 김건희가 다음 대권에 출마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유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항상 상상 이상의 짓을 해왔잖아요, 이들이. 그렇죠. 비상계엄을 누가 상상했으며. 그렇습니다. 뭐 총은 무늬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 쏘라고 있는 맞습니다. 거야. 뭐 이런 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지금 기간에도 뭐가 벌어질지 모른다. 이제 자 파면이 됐잖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퇴거해야 되잖아요. 방 빼야죠. 방 빼. 해야 되는데 어느 일정 기간 이제 다른 핑계를 댈 거예요. 아크로를 안 가고 사절을 구할 때까지. 그러면 이런 기간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게 한덕수, 최상목 지금 누구랑 동조해 왔습니까? 내랑 공범의식 무지하게 강하잖아요. 그럼 이 기간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또한 봐야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면서 막상 아크로비스타를 가면 경호 인력 공간을 구하기가 또 어렵다. 왜냐하면 아크로비스타 자체가 굉장히 비싼 집이니까 경호 인력 공간을 설마 우리 세금으로 거기 방을 하나 더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진짜 제3의 장소를 알아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뭐 김건희의 멘탈을 좀 추측을 해보자면은 원래 이렇게 그 낙법 같은 경우도 좀 떨어져 본 사람들이 안전하게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건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떨어지게 하면은 골절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들유들했던 사람이 쓰러지면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김건희나 윤석열처럼 어떤 뭐 이런 쓰디쓴 이런 쓴 잔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한 방에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은 굉장히 쉽게 부러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는 뭐 거의 멘붕 상태에서 지금 거의 해결책을 못 찾는. 왜냐면 그 동안에는 뭐 뭘 해결을 하려도 해결을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다 해결이 됐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예 다른 세계의 차원을 좀 맛보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뭐 윤석열이 저도 버틸 거를 굉장히 염려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딱 상황을 보니까 이건 이제 거의 더 버티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는 한데 왜 제가 버티기가 더 힘들겠다라고 보냐면요. 파면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태세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부터도 벌써 이제 내분 상태로 내란에서 이제는 내분으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덕수조차도 처음에는 한덕수가 뭐 선거 일자도 공지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과 한 몸으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내전 상태가 가겠지만은 한덕수 뭐 헌재 결정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선관위원장하고 전화해가지고 날짜 잡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내각이든 경호처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그걸 누가 듣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령이 쓰겠냐. 전 이제는 령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앞으로는 뭐 그게 멀지 않은 시일에 저는 뭐 퇴거하고 또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할 일은 수사받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뭐 누구가 혹자는 뭐 유튜브 하고 뭐 엄청 그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을 배제는 못하지만 수사받는데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수사를 받기 전에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뭐 유튜브로 한다든지 온갖 상상력을 저희가 아마 또 그 동원해 봐야 되잖아요. 전까지는 이제 일단은 뭐 이사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경호처에서 뭐 지난번 1월 3일 날 1차 체포 시도 때 극렬 저항하듯이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 부분은 1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실제 이제 김성훈 차장 말발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단적으로 보시면 하냐면 예. 인사를 해라라고 예. 지시를 합니다. 예. 인사부서에서 듣지 않아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예. 아예.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김성훈 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어허. 실질적인 김성훈 파가.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민간인 신분이에요. 그러면 예. 경호를 우리가 그냥 선례로 보면 지금 박근혜 정도의 경호일 거 아닙니까? 맥시멈 예. 저 이명박 박근혜 정도의 경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경호관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거든요. 뭐 무기를 뭐 총을 쏘는 이건 택도 없는 얘기죠. 이제는. 예. 지난번하고 다르죠. 그때는 현직 대통령인데 직무만 정지된 것과 예. 지금은 민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자 내가 갑자기 돌아갈 사저에 대한 마련이 지금 안 됐다. 네. 이제 요 부분을 핑계를 대면서 사저를 구하는 시간이라는 게 이제 사저의 조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저 시골로 간다 쳐도 예. 마을이 있는 곳에 가 마을에서 또 반대하고 데모하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가 보기엔 아크로는 못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 만만치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들 간의 내분을 얘기했죠. 저희 민주시민들이 가서 뭐 고성지로 양산에서 뭐 이상한 짓 저질스럽게 하듯이 뭐 그런 거 저희가 할 것도 없어요. 저희가 왜 해요? 자기들끼리 분파가 되고 싸움이 나가지고요. 자기들끼리도 시끄러워요. 네. 그다음에 몇백 채가 같이 사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환영 프랭카드를 걸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나가. 아이고 이거잖아요. 네. 예? 우리 집값 떨어져. 딱 예. 나온다고요. 쪽팔리. 예, 뭐 당선 쪽팔리 정도가 아니라 집값 떨어져요. 이건 본능이잖아요. 돈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못 있다. 그러면 사저를 구하려도 어쨌든 좀 동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예를 들어 저 양산 무슨 저 박근혜 사저 저쪽 어디 네. 어디죠 구미 뭐 이런 식의 이제 뭐를 생각을 하려면 뭐 지금 집을 질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면 뭐 있는 지인의 뭐 별장 뭐 이런 거를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시간을 벌 이제 거다. 벌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이제 또 솔루션을 찾겠죠. 아. 요런 부분이 이제 근데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3월 8일 날 석방이 됐고 김성훈 등등도 일체 3번 다 검찰 자체로 기각을 하고 4번째로 영장을 보냈지만 또 법원에 기각이 되면서 예. 완벽하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네. 계속해서 벌어줬는데 또 윤도 행보를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안가를 갔다고 화면에 잡힌 거 있었잖아요. 예. 왜 갔겠어요? 음. 범인은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네네. 자기들이 한 장소 대통령실 비완 벙커 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월 예. 8일 날인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도 생각해 보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 다 알고 있어요. 예. 끝까지 인멸할 수 있는 거 다 인멸하고 예.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겠죠. 그리고 제가 그냥 농담처럼 마지막 계속해서 저는 정치 질을 한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어제 그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받은 메시지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유튜브, 페북, SNS에 올리면 우린 사망이다. 우린 사망이다가 뭐예요? 국민의힘이 사망이다. 대선은 무슨 대선이냐. 윤석열이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 이제 끝난다. 끝난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도 할까 염려다. 더한 건 뭐겠어요? 나가서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연단에서 연설을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 전환기라고 같이 다닐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물론 지금 타이밍. 생각만 해도 이게 피곤한데. 이제 그래프로 보면 지금 이렇게 툭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잡지는 않더라도 예. 그 기간에 예. 그럼 농담드리면 한남동에 예. 안 나가고 예. 대문을 개방하면요. 대문 개방해서 뭐예요? 지지자들 들어오라고. 야, 그거는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김치찌개 끓여준다고. 야, 농담입니다만 그 어떤 요 기간에 만약에 어떤 플랜 B가 나온다면 그에 맞추어서 어떤 예. 시간을 또 끌고 예. 아니 현재 지금 5대3이라고 하는 걸 다 의심할 때 배후에 누가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다 의심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끝까지 시간 끌면서 어떤 플랜 B가 아직 안 잡혔거든요, 이들이. 예. 그 사이에 이제 이게 현재 기일이 잡힌 거거든요. 극단적인 가정도 항상 아직까지는 해야 된다. 예. 완전히 방 빼서 예. 어떤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 전에는 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닌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 범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줬던 그 본질 자체가 사람 안 변하거든요. 본질 자체가 이 시스템을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연 이 지금 파면 이후의 질서에 순응을 할 것이냐. 저도 안 할 걸로는 봅니다만은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이 뭐 정치는 결국 세력이 하는 건데 윤석열 지지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또 뭐 오늘 큰 목소리 낸다고는 하지만은 저게 저는 당 안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조만간은 또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계속 윤석열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당내에서 이제는 뭐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대선도 치러야 되고 앞으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정치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사실상 이제 뭐 사법 처리 외에는 달리 이제 옵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 안에서 좀 진통이 전 초기에는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 큰 방향성 그건 좀 잡을 걸로 보여지고 예. 잡고 나면 전 윤석열이 뭐 플랜 B, C를 만들다 할지라도 이제 그때는 그게 이제 작동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좀 어느 정도는 이번 한 주 정도만 지켜보면 정리는 될 거다 이런 한 생각이 가지 듭니다. 또 갑자기 생각이 났네. 시간 끌을 거. 예. 제가 오마이에서 공개를 했던가 최초로 저 윤석열 김건희가 한남동에서 키우는 예. 개와 고양이 총 마리수가 몇 마리냐? 몇 마리예요? 18마리입니다. 많네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그걸 18마리를 알 길이 잘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정든 가족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공개드렸지만 토리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만 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윤을 가장 잘 따르는 게 써니라는 이제 유기견 입양한 그 견인데 얘들을 어디에 어떻게 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것도 이제 하나에 갑자기 생각이 난 명분입니다. 아크로비스타의 18마리를 다 안 수용할 수 되겠죠. 있는 공간이 한남동이었기 없다. 때문에 더 늘었잖아요. 유기견 유기묘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공간으로 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 뭐 이것도 하나 이제 핑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되려면 그렇게 되겠죠. 나올 것 같은데 네. 사람 안 변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하고 나면 얼마나 구질구질해요, 사실은. 모든 핑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내부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뭐 오늘은 이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쪽 파들의 목소리가 컸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게 언제까지 갈까? 국민의힘은 가장 큰 특징이 욕망과 기회주의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뭐 추락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 이렇게 의리도 없어요. 사실 저 사람들은 네. 의리도 없어가지고 예. 자기한테 이익 안 되면 거의 비즈니스 관계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에 제가 아는 국민의힘은 예. 곧 정리됩니다. 아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이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아크로비스타를 사저로 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 문제 제기도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하고 실제로 오늘도 무슨 기사를 보는데 댓글에다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집값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크로비스타를 아크로비스타라고 부르겠냐? 아크로 쿠데타라고 부르지. 이제 그런 댓글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명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진짜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겐 굉장한 불명예일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러네. 제3의 장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가요. 심상치 않긴 합니다. 뭐 이제 탄핵 찬성파 색출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뭐 심지어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래를 봐야 되니까 톤 다운된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좀 유심히 본 거는 관저 앞에 갔던 49인의 용사들 중에 대표적인 판사 출신 김기현, 나경원 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이제 할까? 근데 나경원 의원은 심지어 윤석열을 지키러 나간 게 아니다. 그리고 파면을 마치 예상한 듯한 그런 태세전환 발언을 하고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패족이 됐다라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당의 반응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들의 속성은 이제 신 변호사께서 잘 개념 규정해줬고 이들의 시계가 어디가 있을까요? 시계는 어디 있을까요? 당권? 오로지 당권이죠. 이미 이제 빛의 속도로 손절한다는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하고 당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손절을 못 하고 당권의 시계를 맞추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이미 내부는 시작된 거고 쌍권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쌍권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 당권입니다. 당권 그것도 당권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벌써 이제 밭글 이런 데다 안철수와 한동훈이 뭐 뜬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그들의 속성을 정확히 잘 체크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어게인 2017 2018 업그레이드 버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그렇게 탄핵당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때 후보가 누가 됩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은 그분이 이 말을 거의 안 해요. 빨갱이. 2017, 2018 한번 보세요. 빨갱이가 도배질이에요. 입에 달고 사는 게 빨갱이고요. 많은 분들이 까먹었지만 연탄가스 스물스물. 바퀴벌레 스물스물 이게 상대 당이나 국민들한테 쓴 말이 아니에요. 자기 당내에 당내 경쟁자들이나 당내 사람들한테 하던 욕이에요. 그게 홍준표 시장이 하던 욕입니다. 예. 그런 사람 후보로 뽑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황교안 등등이 당권을 가고 쭉 갑니다. 이상하죠. 이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뼈를 깎는 가죽을 벗기고 쓸개를 씻고 뭐 다시 와싱턴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대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순리 내지 합리적 어떤 사고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자고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쿵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당권의 시계는 맞춰져 있는데 당원 구조를 보세요. 2021년 9월 15일 날 제공된 당원 명부가 38만 명입니다. 10월 15일 날 제공된 당원 명부가 57만 명이에요. 그때 갑자기 늘었던 건 완화해주면서 대권을 위해서. 자, 그 뒤로 당원 구조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대거 빠져나갔어요. 예를 들어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윤석열이 정광훈과 합세해서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 그래 기존 당원들을 쑥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때 갑자기 당원이 늘면서 기억나시죠? 특정 종교 세력이 들어왔다 뭐 얘기 많죠. 자, 그때 누구 세력이 대부분 들어온 거냐? 윤석열. 그래서 당원에서는 이기고 일반에서는 10.6%나 졌는데도 이긴 거예요. 홍준표한테. 그 당원 구조가 지금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당권의 시계를 맞추는 것 사람들의 두 세력이 있습니다. 윤과 나, 윤상현과 나경원은 이쪽 파죠. 근데 벌써 나가 오늘 이상한 삐딱선 같은 얘기를 했죠. 윤석열 기준으로. 그 뜻은 뭐예요? 윤상현한테 밀린다예요. 뒤집어 보면. 그쪽에 계속 서봤자 나한테 기회가 올까? 요게 퀘스천이 있겠죠. 거꾸로 쌍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오늘 찾아갔죠. 그 메시지가 뭐겠어요? 빨리 뛰기 한 거예요. 지난번에 구치소 찾아갔을 때도 연박 받았죠. 개인 자격으로 온 거냐, 공식적으로 온 거냐. 석방되고 한남동 갔을 때도 30분 중에 25분. 차담이냐, 김치찌개냐에 따라서 환대 그 강도를 딱 볼 수 있어요. 차담했습니다. 박대 받은 거예요. 이들의 당권은 이들과 같이 갈 수는 없다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죠. 당원 구조가 안 바뀌었어요. 그 윤을 완전히 버리지도 어쩌지도 못하는 딱 그 상태입니다. 아, 완전 딜레마겠네요. 그러면 그 당권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게 막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소위 말해서 당권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당권은 어쨌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쌍권이 갖고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대선은 이제 상수가 돼버렸고 대선 시계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인데 공당이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건지 국민의힘인데 시간에 쫓긴다는 게 역설적으로 지금 지도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왜냐면 결정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권성동, 권영세 체제로 전 이번 대선은 치를 수밖에 없다. 그 현실론. 뭐 대선이 60일이고 경선 치르고 하면은 진짜 빠듯하거든요. 지금 벌써 권영세 비대위가 할 일은 원래대로 하면 이제 비대위 사퇴하고 새 비대위가 오든 뭐 전당대회 치르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그때도 인물 못 구해가지고 막 누구 하다가 이제 고르고 골라서 온 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월요일날 의원총회 하면
이제 쌍건이 이제 우리 그만둘게라고 하면 이제 재신임을 다시 받는 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당권을 가지고 예. 아마 이번 대선은 그 얼굴로 치를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빨리 이제 당연히. 선관위 만들고 이제 경선관리위원회 선관위 만들어서 이제 후보들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뛰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도부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드린 당권은 그 다음에 당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일단 권성동 권영세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아무리 윤석열이 뭐 당원 구조라든지 지금 뭐 말을 서운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권영세 권성동 카드를 뒤엎을 만큼의 네. 일단 힘이 없다. 예. 윤석열 자체가 이미 거기다 잃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양념을 치면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쇄신하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선들을 앞에 이제 허수아비가 되든 뭐든 내세우고 예. 이름에 갑자기 지금 당명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잖아요. 약간의 분치를 합니다. 어떤 통합 비대위. 아. 우리 한 세력, 친윤 세력, 친한 세력 이런 걸 통합한다 해서 이제 통합 비대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텐데 어게인 2017로 다시 가볼게. 우리가 까먹었으니까 그때도 갑자기 이제 탄핵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갔죠. 60일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때 당시에 대선 예선전을 며칠을 했느냐? 30일 한 달을 했어요. 형식상. 왜냐면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하는 척은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단판 승부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거를 세 차례로 쪼개서 형식은 갖췄어요. 이렇게 예, 예. 압축해 나가는 형식은 갖췄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앞에 압축해 나가는 형식을 전부 여론조사로 했어요. 그냥. 지금은 명태균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뭐 누가 다른 뭐 여론조사 기관이 이상한 짓을 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원 구조에서 그대로 여론조사로 들어가요. 시간상 예. 이 예선 금방 여론조사 이거 해서 1차 걸르는 거 한 2주 후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자 그러면 네. 이게 황당하게도 이제 윤석열 제가 쓰니까 김문수는 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란 이 말씀이시죠? 관성에서요 급태세 전환이 의외로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농담이지만 김문수 힘내라.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뭐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이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부침이들 있는 건데 예.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은 지금 어떤 내용과 어떤 블랙홀로 갈지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기 정말 지금 사이즈 안 나오는 당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파면 결정 나온 날부터 벌써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답 없는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이거든. 우리가 차라리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더라도 답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답만 만든다면 그 싸움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양보 없는 싸움이고 답 없는 싸움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데 그나마 시간이 도와줘서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일단 한 번은 더 키를 쥐고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한데 그럼 두 분께 아주 단답형으로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쪼개지는 게 상수예요? 노. 아니에요? 절대 그대로 가요? 불가합니다. 그대로 가요? 이건 위화도 해군도 아닌 여의도 해군 다리도 못 건너고 31명이 나가다가 20명이 돌아온 거 보셨죠? 절대 쪼개지진 않죠. 쪼개지진 않는다. 풍찬 노숙을 예. 해본 사람이 딱 10사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보수당. 유승민 세보수당이 8명. 예, 의원하고 나간 하태경 뭐 이런 분들. 마지막에 남은 8명만 있는 거예요. 오신환, 하태경 이런 그래서 분들이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쪼개지지는 못하는데 이제 당 안에서 그러니까 한 지붕에서 완벽한 두 가족으로는 이제 되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친박 친이계처럼 뭐 더 심한. 더 심한. 그러니까 친박 친이는 그래도 교류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한동훈계라고 한다면은 예. 아예 그냥 한 지붕 안에서 뭐 거의 남남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오늘 될것 벌써 같아요. 이제 밭글에 그래서 38명 실명이 나오면서 예. 탄핵 찬성한 뭐 XX들 아. 다 뭐 처단하자 뭐 이제 하면서 당은 못 깰 것 나오고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천노숙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고 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한동훈 쪽 사람들이 비례가 많아요. 그 당을 나가면은 또 배지를 또 놔두고 나가야 돼가지고 그렇구나. 또 불가능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 그리고 박정훈, 배현진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아. 한동훈 계지만 안 나가요. 뭐 이제 깨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뭐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시니까 뭐 더 여쭤볼 건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극심한 어떤 주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과거 한동훈 전 대표 뽑히는 과정에서 그 주자들끼리 갈등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때 나경원, 심했죠. 한동훈 뭐 이거 동공이 흔들렸죠. 그때.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선 경선도 이제 그만큼 만약에 치열하게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 전제하에서
차후에 당이 깨지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계산이었는데 두 분은 워낙에 보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욕망과 기회주의의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얘기만 빠르게 마무리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의 의견이 뭐냐면 빨리 신인규를 퇴근시켜라. 그렇죠. 이 댓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임광재님께서 또 홍매화 슈퍼챗 주셨어요. 아이고 예 오늘 우리 방송은 광재님. 다시 보기로 보고 오늘은 일찍 잠들게요라면서 좋은 꿈 꾸십시오. 홍매화를 흔들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팩이라도 빨리 붙이게 네,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빨리 퇴근시킬게요. 저희 진짜 한 2, 3분 만에 괜찮습니다. 그래요? 전 끄떡 없습니다. 30분 더 할까 그러면? 못할 것도 없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10년 갑니다. 알겠습니다. 결혼하고 10년 가.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앞으로 얌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직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했고요. 그리고 뭐 마용주 대법관 여기도 이제 어쨌든 임명을 권한대행 해야 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 다음 주에 아마 빠르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대선일 공고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야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탄핵소추안인데 최상목 건 그대로 갈 것 같고요. 한덕수는 결국 살려주느냐 이제 요 차이 아니겠습니까? 두 분 생각 좀 간명하게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게 지금은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의 의지에 다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하고 또 버티면은 또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권한자니까. 예. 근데 저는 한덕수를 채찍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 최상목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오늘 사실 표결에 붙이진 않았고 이제 법사위 법사위로 회부에서 넘겼죠. 조금 더 조사해 보자라고 하는 약간의 신중론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건데 여차하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카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최상목도 사실 날려도 이건 뭐 한덕수, 최상목 진작에 100번도 더 날렸어야 될 아주 자질미달의 사람들인 건 맞는데 오늘 윤석열이 파면이 된 날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탄핵을 가지고 국면을 또 끌고 가기에는 이 대선 국면하고 좀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상목 카드를 활용을 해서 한덕수의 그 의지를 더 발동시키는 쪽으로 아마 민주당은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가 잘하면 그냥 최상목만 탄핵시키고 끝내버릴 거고 만약에 잘 안 한다 그럼 빨리 그냥 최상목 탄핵한 다음에 바로 그냥 한덕수도 한덕수로. 바로 날려버리는 이제 이 구도로 갈 거기 때문에 예. 아마 한덕수도 눈치를 볼 것이고 민주당도 최상목 카드로 한덕수를 더 압박하는 이런 용도로 좀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분들은 이미 헌법적 의무다 임명하는 것이 네. 위헌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유 그럼요.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한 상당한 시간 이미 다 주어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라고까지 이미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대상이 될 정도의 사람들인데 예. 그렇지만 이제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이 분명히 내란 공범 의식이 워낙 강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 짓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들을 다 탄핵시켜도 갑자기 지금 당장 특검이 되질 않아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해야 이들에 대한 단죄가 명확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검을 지금 못 믿고 네. 그들이 한 즉시 포기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새 정부, 새 정권이 들어와서 될 일들이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관리형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적극적 행정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내란의 공범 의식이라고 제가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지만 예. 왜 이제까지 그들이 마은혁 재판관 등등 임명하지 않은 걸 보면 온 국민이 이미 판단은 끝나 있는 거거든요. 예. 아주 지극히 정말 대선 관리 정도. 그리고 혹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논리는 오늘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데 뭐 경제를 뭐 저기라는데 최상목 씨를 탄핵하지 말라. 아주 홍콩을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무슨 뭐 미국 국채를 사고 뭐 제가 오늘 그 농담도 드렸습니다. 오늘 환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최상목 눈물 날 거다 누가 그러길래 아니다 이 사람 잔머리 좋아서 인버스 리버스 이런 거 투자를 해놔서 해지를 했을지도 모른다 또 양방으로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근본 출발해서 경제를 관리할 자격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럼요. 좋아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최상목이 해가지고 나아졌으면 지금 이 지경이겠습니까? 게다가 내란 사태 이후에 경제에 타격을 받았다면 경제를 더 잘 관리해야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했던 그 상품이라는 게 12월 3일 이후에 가입했는지 우린 모르는 거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기를 만약에 밝혀지면 진짜 최상목은 진짜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은 참 민심을 요즘 너무 오독하는 것 같아요. 혼좀 그러니까 내주세요. 예를 들면 최상목에 대해서 그 대행 시절의 만행 내지는 그 위헌적 상태 걸어다니는 위헌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자를 냅두자, 최상목을 날리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놔두자라는 논리로 만약에 간다면 그럼 위헌 상태를 방치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럼 본인도 위헌 후보가 되겠다는 뜻입니까? 위헌을 방치하자는 얘기는 본인도 위헌에 동조하겠다는 얘긴데 그럼 내란 DNA를 가지고 위헌에 동조하겠다라는 얘기인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은 제가 볼 때 경제를 잘 모르고 경제에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맨날 최상목 같은 사람 날려야 된다라고 헌법을 소화하자 그러면은 늘상 갖고 오는 핑계가 경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제를 그런 식의 그 핑계로 구실 삼기 위해서 자꾸 이용해 먹는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아니 그렇게 경제에 관심 많으면 평소에 자꾸 다른 정치인들 까지 말고 본인이 경제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경제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뭐 맨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인데 앞으로 가다 보면 국민의힘 당사가 늘 나와요. 입당원서를 쓸 것 같아 조만간에. 아 지금 조건도 그 이준석 의원이 되게 간절해 보여요. 절실해 입당하기 보여요, 가장 지금. 좋은 조건이 됐죠. 절대적 강자가 없고 굉장히 혼돈의 시간이고 예. 하기 때문에 합쳐지기 아니 굉장히 옛날에도 좋은 이준석 조건이 의원이 형성돼 그 있죠. 노랫말처럼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게 있어요.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지금이 좋은 날 같아요 본인한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경제에 진짜 관심 있으면 최상목 날린다고 했을 때 경제 자꾸 핑계 대지 말고 경제에 대한 그러면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얘기 좀 경제 얘기 좀 해보세요. 맨날 무슨 뭐 유치찬란하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매일 쌈만 거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도 아니죠. 이거 완전 반정치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질 나쁜 정치만을 보여준 사람이 꼭 최상목 날려서 위헌을 바로잡자고 하면은 늘 경제 핑계를 대니까 이 굉장히 국민들이 네. 좀 황당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권 중에 오늘 파면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이 탄핵 심판 사건은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사악한 자를 공직에서 파면시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꼽자면 전 무조건 최상목입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약 석 달 동안 저질렀던 네. 권한대행으로서의 위헌 행위는 전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돼요. 솔직히 윤석열만큼 나빠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내란 수계급이라고 봅니다. 아니 네. 탄핵 내란 심판이라는 수계급. 게 단 하나의 사건만 처리하고 하나의 인물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역사책에 단단히 박제해두고 이런 인간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역사책에 박아둠으로 인해서 동종의 위헌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위헌 상태를 어떻게 바로잡을 거라는 거를 먼저 대안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했다라고 남용 얘기를 해야 말이 맞지. 위헌은 방치하면서 위헌을 바로잡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탄핵 소추권 남용이야. 도둑이 30번 들어왔어요? 그럼 30번 신고하면 그게 신고 남용입니까? 아니 도둑이 30번 들어오면 30번 다 신고를 해야지. 어떻게 30번 들어왔는데 도둑 신고를 안 하고 가만히 봐줍니까? 그거 집주인 아니죠 그거는. 남의 집이죠 남의 집. 아니 저는 탄핵 소추권 남용 헌재도 아니라고 했는데 뭘 자꾸 남용이라고 어떻게, 우겨요. 헌재가 어떻게 우리 아니라는데. 새신랑님 한 시간 더 할까요? 난 지금 도파민이 돌고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수염이 지금 여기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게 지금 눈에 훤히 보이지만 개혁신당 만든 지 며칠 됐죠? 개혁신당 맡은 지 이제 한 반년 안 된 것 한 같은데 1년 됐나요? 1년 됐나 1년? 좀 더 얘기할까요? 아이 저는 뭐 이거 한 3시간짜리 알겠습니다. 지난 세월 또 한번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가능합니다. 우리 새신랑 또 보내드려야 되고 사실은 우리 오마이TV 제작진 여러분들이 새벽 5시부터요. 지금까지 아우 막 눈이 다크서클 무슨 다 팬더 같아 팬더. 지금 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다크서클이에요 지금. 아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안 그래서 됐어 지금. 여러분들 오마이TV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네, 박수 쳐 진짜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야 윤석열 파면에 이르기까지 오마이TV가 이제 그 공을 또 많이 세워 주셨으니까 우리 제작진분들도 집에 보내드려야 되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오늘 여기 새벽부터 이 지금 진짜. 7번째 그러니까요. 아니 막 사모님이 막 진짜 너무 늦게 예. 들어오시니까 또 예. 하루 종일 왜 이제 얼굴 보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신인규 변호사한테 10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제작진분들의 저 다크서클을 보면서 이거 정말 예, 이제 힘든 싸움입니다. 저도 이제 집에 또 가서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와이프를 좀 형님도. 봐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못 봤거든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파면 라이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조금 더 감사하고요. 안 하시고. 예? 조금 더 안 하시고. 더 해도 되는데. 이준석 얘기요? 뭐 저희가 뭐 오늘 백날 라면 하니까. 아니고요. 쫄면 예. 아니고 냉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파면입니다. 파면. 예, 파면이고요. 내일은 또 너무 신인규 좋아요. 잔치국수 데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 그래요. 내일도 잊지 말고 파면 많이 드시고요. 참고로 저는 내일 5시에 결혼합니다. 많이들 걱정하셔가지고 예, 예. 5시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좀 자면 예. 컨디션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이게 그 자꾸 그 방울뱀 소리가 언제쯤 나야 되는지 딱 요 소리죠. 계속
그 소리. 우리 두 분의 말씀에 저 끼어들 틈을 찾느라고 아주 고생했지만 아주 금요일 밤을 이 파면 라이브를 꽉 채워주신 신신브라더스 신용환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진짜. 숙면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밤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라이브는 매일 밤 10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에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스포츠에서 오셨네. 문협. 문협님. 이거 소개는 해드려야죠. 예, 이런 식으로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하다가 친일파 청산도 못한 거임 내란 종식자들 다 감사합니다. 조져야 함 이러셨는데 그래요. 내란 특위, 뭐 내란 특조위 뭐 다 좋아요. 내란 부역자 특별법 다 좋습니다. 내란의 종식을 위해 오마이TV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며 뛰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라이브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숙면하세요.